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설계도, 바로 유전자 지도를 함께 펼쳐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지도를 가지고 루게릭병이라는 미스터리의 근원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그리고 치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그 유전 암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루게리병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며 마주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병이 혹시 내 아이에게도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루게릭병은 유전될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우리의 추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류게릭병 환자의 90%는요, 특별한 가족력 없이 그냥 발생하는 산발성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서는 나머지 10%, 즉 유전 때문에 발생하는 가족성 환자들에게 있었어요. 에이, 겨우 10%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작은 그룹 안에 사실상 모든 환자를 위한 해답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겨우 10%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여기에 과학자들이 정말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 때문에 병이 생긴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나 나타나는 증상이 임상적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전성 루게릭병의 암호를 풀면 그 해답이 나머지 90%의 환자들에게도 통하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망을 한번 좁혀보죠. 과학자들은 루게릭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 용의자들을 딱 특정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용의선상에 오른 유전자만 50개가 넘어요.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범행 수법이 가장 뚜렷하고 또 가장 자주 현장에서 발견되는 4개의 주범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4명의 주범입니다. C95F72, SOD1, FUS, 그리고 TARDBP. 이름이 좀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얘네들의 범행 수법이거든요. C95F72는 특정 암호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요. SOD1은 세포에 해로운 독성 쓰레기를 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FUS와 TARDBP, 이 둘은 세포의 중요한 작업 지시서, 즉 RNA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생산 라인 자체를 멈추게 만들죠. 이 4가지가 바로 루게릭병 유전 연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용의자들이 전 세계에서 똑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루게릭병의 유전자 지도를 들고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지역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유럽인 환자들한테 가장 흔한 원인 유전자는 아까 봤던 C95RF72인데 아시아인 환자들한테서는 이 유전자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대신 아시아에서는요, SOD1 유전자 변이가 약 30%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 30%라는 숫자, 이게 바로 우리 항동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들에게 왜 맞춤형 치료가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인 거죠. 자, 용의자들의 신원도 확인했고 지역별 활동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체 이 잘못된 유전자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운동신경을 파괴하는지, 그 범행 과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파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자에 오류가 생깁니다. 설계도에 오타가 난 거죠. 둘째, 이 잘못된 설계도 때문에 세포 안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중요한 일들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세포를 공격해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단 하나의 유전적 오류가 이렇게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운동신경세포를 뇌에서 우리 근육으로 보내는 통신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에서 팔 들어 하고 명령을 보내면 이 통신선이 그 명령을 근육까지 전달해줘야 팔이 움직이잖아요. 루게릭병은 바로 이 통신선을 서서히 야금야금 끊어버리는 병입니다.
통신이 끊긴 근육은 더 이상 명령을 받지 못하니까 힘을 잃고 결국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깊게 파헤쳐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전 암호를 해독한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증상을 잠시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질병의 뿌리, 그 근본 원인을 직접 공격하는 혁신적인 치료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ASO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유전자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미사일은요, 잘못된 유전자에서 복사된 불리한 설계도만 정확하게 찾아내서 거기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량 설계도를 가지고 독성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문제의 근원만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SO 기술을 현실로 만든 약이 바로 토퍼센입니다. 아까 아시아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됐던 그 주범, SOD1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죠. FDA 승인을 받은 이 약은요, 루게릭병 역사상 최초로 유전적인 원인을 직접 공격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약 하나가 아니라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퍼센은 정말 위대한 시작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과학계는 이제 다른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 그리고 아직 원인을 모르는 대다수의 산발성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미래를 향한 그 다음 걸음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미래의 치료는 하나의 열쇠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전략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죠. QRL201은 유전자 타입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고요. 마시티닙은 신경을 공적하는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이부딜라스트는 신경세포를 지키는 보호막을 더 강화시키는 전략이고, 줄기세포 치료는 아예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거나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려는 대담한 시도도 있죠. 이렇게 전방위적인 접근이야말로 루게릭병 정복의 희망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게릭병이라는 복잡한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암호, SOD1을 해독해서 토퍼센이라는 열쇠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암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다음 유전 암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겁니다.